저번 달 같은 경우는 네. 뭐 삼성전자, SK스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주요 질문이었다 한다면 예.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예. 버블이 맞습니까? 버블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 못하겠다라고 하더니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 단계다라고 했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하고 SK스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회복하려 만약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장비라든가 뭐 기판,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모셨는데요. 예, 우리의 매번의 관심사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는 계속 가는 거죠? 네, 저번 달 녹화랑 오늘 녹화랑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장이 일단 좀 조정을 받고 계속 AI 버블론이 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저번 달 같은 경우는 네. 뭐 삼성전자, SK스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주요 질문이었다 한다면 예. 제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 그다음에 뭐 박사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네. 버블이 맞습니까? 라는 거라고 저도 버블이 맞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버블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몇 가지 척도를 봤을 때는 버블이 한 33%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버블이 맞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좀 긍정적인 뷰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니 버블이 있다고 그때부터 꺼지고 뭐 무조건 팔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뭐 단기 고점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스를 말씀드리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하고 SK스 같은 경우는 단기 박스권을 살짝 이탈해서 21선까지 이탈해가지고 예. 이제 21선 회복하려 만약의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버블이 아예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버블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건데 버블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버블이 맞다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버블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 네.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버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데? 제가 만나서 다 그런다니까요. 업계에서 만난 다 버블이면 맞다. 근데 버블이라고 하는 게 항상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가치는 같이 서 있지 않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항상 오버슈팅되고 네. 그다음 한 달 언저슈팅되고 둘이 만나는 건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과잉 투자잖아요. 투자가 엄청 일어나고 버블인데 근데 뭐 버블이라고 해서 팔 버블이 아니고 버블이라고 해서 앞으로 50% 100%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만약에 버블이다라고 100% 인정이 됐을 땐 전략 매도가 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혹시라도 조금 리스크 하신 분들은 네. 조금 리스크 관리하시고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 일부 비중 축소하면서 다시 뭐 눌림목 만났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이제 AI 버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도 보통 우리 투자분들께서 반도체 국한되지 않은 시장을 봤을 때 보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등 요건이라든가 조정 요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 버블이라고 예상했던 요소들이 몇 가지가 조금 맞아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 이상이 나오다든가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는 기업이 막 하루에 뭐 8% 10% 이상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주가 수익률이 뭐 15에서 20 정도인데 뭐 40을 넘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종종 저는 뭐 2차 전지 소프트웨어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률 80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네. 뭐 120이 가거나 150이 가거나 이랬을 땐 제가 조금 과열됐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한 달에 한 번 나오지만 그간에 뉴스가 참 많이 나왔던 게 저는 뭐 젠슨항 CEO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판매를 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관련자들이 뭐 이사라든가 뭐 상무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 팔 수 있다고 봤는데 요거는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 실적 발표했을 때 뭐 매출은 뭐 50에서 100% 증가했는데 오히려 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뭐 5%, 10%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100원을 투자를 했는데 뭐 10원밖에 수익을 못 봤네. 우리가 기대한 것 뭐 주가는 100% 올랐는데 뭐 실적은 10% 나왔으면 이건 버블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 분들이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헤지 펀드가 매도를 한 게 한 3-4건이 넘는데 제가 캡처해온 거는 뭐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즈의 세계 최대 헤지 펀드사가 팔지 말라고 말을 해놓고 자기들은 판 거. 그 다음에 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었던 마이클 버리라는 분도 이제 증시에 대해서 거품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분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자격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이제 문단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돈 미국에서는 돌려주겠다고, 네. 얼마 이상의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산 아래로 내려와서 자격을 박탈한 것이 아니냐. 근데 뭘로 손실받는지는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샘 올트먼이 AI는 버블이 맞다고 하는데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보통은 정방향으로 올랐을 때 수익을 보는 분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뭐 저렴하게 주워 담고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밀리고 있을 때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반도체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소프트웨어 쪽에 투자 비중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주가 수익률이 10이 안 되는 종목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저가 매수해가지고 비중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희는 사석에서 법은 맞다. 그러나 팔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손현우 팀장 사실 비슷한 시각인데 느낌이 이게 정말 중대한 버블이냐 아니냐의 시점을 판단하셨을 때 그런 시각이고요. 주변에서 이렇게 버블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다 그러면 저희 모임 때 한번 불러드릴게요. 오세요. 한번 한 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 와서 한번 네, 보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노이즈가 많죠. 손정희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팔았고요, 그죠? 네네. 네. 근데 여기는 뭐 저기 오픈AI에 투자하려고 한 거고요. 네. 네. 피터 트리 팔았고, 그죠? 네. 네. 근데 돈 남원님 또 뭐 요즘 엔비디아 샀다 그러고, 그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전과 달리 논란은 좀 있다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러면 AI 전체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데에서 있지만 반도체로 우리는 사실 반도체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만 보면 여전히 사이클상에 꺾이는 시점은 아니지 않나요? 반도체는? 네, 아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도 약간 체크리스트를 적어놓고 몇 개나 체크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과열이다라고 보는 시그널이 한 10개 정도 됐을 때는 불이 한 3개 정도 들어왔다라고 제가 그래서 33%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거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도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면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MS라든가 알파벳 아니면 뭐 알리바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모든 기업들이 다 100기를 든 게 아니고 일부 종목이 투자한 거 대비 실적이 좀 모자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어떤 투자를 위해서 지분을 줄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한 33%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는 하드웨어 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지금도 메모리 인도 가격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DDR5 램이라든가 SK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HBM4 같은 경우도 2026년치까지 다 판매가 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 같은 경우도 2026년까지 완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언제 이 사이클이 끝날 거다라고 확정은 못하겠지만 투자는 이제 투자자 심리가 가미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좀 보여준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H200이 저는 요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반도체 수출을 못하겠다라고 하더니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 단계다라고 했고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제 우크라이나 쪽이 좀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의 미국이 준 도움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되면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원래 그렇잖아요. 뭐 이런지 뭐.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약간 차갑게 만들려고 했다가 갑자기 순턱 튀어주고 그래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 확정된 것도 아닌데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우리가 믿을 거는 실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퍼가 200가량 됐었는데 지금 50 정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25 AMD 같은 경우도 한 30대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11 정도 그다음 SK하이닉스가 60만 원 넘어갔을 때가 12개월 선행포가 11 정도 됐었는데 지금 또 56만 원까지 조정을 나오다 보니까 지금 12개월 선행포가 뭐 8, 9 정도 됐었는데 저는 만약에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프트웨어, 뭐 솔트룩스나 이런 종목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긴밀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 그 아랫단에 있는 뭐 장비라든가 뭐 기판, 소부장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때는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